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플랫박스를 일단은 뭐 보기만 했었죠. 그래서 한번 그냥 문제에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헤더랑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위에처럼 그냥 보통 이제 위에 상단 이제 메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이렇게가 이제 헤더로 잡혀져 있고 여기 안에 보통 이제 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들이 쭉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인이나 뭐 그 외 정보들 쭉 남겨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 내비게이션에 또 왼쪽에 가장 디폴트는 그냥 왼쪽에 로고, 오른쪽에 메뉴가 일단 거의 기본 구성이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플러스로 이제 왼쪽에 메뉴, 서비스랑 관련된, GMB와 관련된 메뉴가 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또는 이제 메뉴를 뭐 해당하는 양 끝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이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가 되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치하는 걸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플로트를 이용을 해서 뭐 간단하게 뭐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 만들어 보긴 했어요. 자, 이번에는 해당 간단한 이제 헤더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가운데 공간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구성하는 얘네랑 오른쪽에 구성하는 얘네랑 일단은 특징이 다를 겁니다. 보통 얘는 이제 보면은 뭐 튜토리얼 레퍼런스, 뭐 엑서사이즈 등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말대로 이제 안에 해당을 이제 사용자가 공부할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면은 되고, 일단 여기는 이제 그 외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뭐 로그인이나 뭐 결제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제 목록이 다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얘네들을 하나의 전체 목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각각의 목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얘는 로고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얘 목록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목록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되어지고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여기에 공간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간을 주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만 공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왼쪽에 있는 얘를 이렇게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노란색 묶음이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 묶음이 각각 나뉘게 되고 뭐 어제 뭐 저스티파이 컨텐츠에서 비트윈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었잖아요.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 어떻게 되어진다? 항목 사이에 여백이 공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항목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공간이 어디 들어와요?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해당하는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을 구분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말했듯 큰 영역 단위로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하향색 영역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왼쪽에 배치가 되어지는 영역, 이렇게 왼쪽에 배치가 되어지는 영역,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지는 영역 뭐 따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안에 뭐 로고랑 그다음에 이제 메뉴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쭈루룩 영역을 이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구성 영역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디자인 작업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냥 디자인 작업할 때도 뭐 예를 들어 피그마를 다룬다고 하면은 피그마 내에서도 이제 박스로 쭉 이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디자인 작업에서 할 수 있으면 뭐 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마크업이나 스타일 작성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요. 일단은 뭐 내 뭐 피그마나 디자인을 아직 뭐 배우지 않았거나 뭐 병행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익히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냥 뭘 해볼 거냐? 그냥 간단하게 별거 없이 그냥 브랜드 이름,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냥 항목 네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배치하는 것부터 일단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그젠플 1이라고 하나 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헤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보통 얘가 이제 상단, 페이지 상단 영역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 아, 어떻게 할까? 원래는 컨테이너가 따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래, 일단은 쉽게 쉽게 하고, 뭐 지금은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아까 전에 하려 했던 것처럼 그냥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할 것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왼쪽에 배치할 것들을 해당하는 이제 뭐 그냥 헤더, 뭐 레프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반대쪽에 할 거를 뭐 라이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레프트와 뭐 라이트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뭐 로고나 뭐 이런 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뭐 이렇게 좀 더 쉽게 할까? 아니네. 우리가 아까 더블 슬래시를 만들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면 고정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왼쪽에 그냥 로고죠. 그냥 로고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H1에다가 그냥 뭐 마이 브랜드라고 하겠습니다. 로고 이름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에 LI에 뭐 홈, 그 다음에 뭐 about work, 뭐 컨텐츠가 쭉 들어올 건데, 자 우리가 결국은 얘네를 통해서 이제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얘네를 통해서 결국은 뭐 눌렀을 때 결국은 페이지 이동이 뭐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결제해야 되는 거고 결제를 해야 돼. 응, 근데 이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제창이 뜨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보통은 이동이 되어져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보통 뭘 넣어야 돼요? A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홈부터 넣어가지고 4개 해주도록 합니다. about, work, 뭐 컨택트,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간소화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중첩을 제가 어느 정도 빼놔서 지금 3중첩 뭐 이 정도인데 원래는 좀 더 들어가기는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럼 끝 태그가 얘네가 우리 시작 태그가 이제 클래스가 있으니까 구분이 되어지지만 이 끝 태그는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 엔드 태그라고 하게 되면은 HTML 엔드 태그 레이블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블럭 모양 있죠? 익스텐션인 블럭에다가 여기다가 엔드 태그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인스톨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원래는 직접 하나씩 작성하는 게 그냥 직접 하나씩 작성을 했었는데 이 확장 프로그램 뭐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받아주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끝 태그에 자동으로 얘가 누구의 끝 태그인지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코드 보면은 div 보통 이제 끝 태그에 다 이제 어떤 클래스 또는 어떤 아이디인지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끝태그를 뭐 이렇게 구분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는 끝태그들 사이에 계속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엔드 태그라고만 입력해도 표시 나오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뭐 다 뭐 했다면 뭐 보도록 하죠. 우리 뭐 기능상에 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은 아니라서. 음.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기본 스타일을 이제 좀 제거를 하는 것도 하도록 할게. 왜냐면 우리가 H1에 들어갈 브랜드 이름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뭐 마커나 UL 요소에 들어가는 여백 등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거를 좀 해줄 건데 자, 우선은 해당하는 전체 선택자를 줍니다. 모든 요소에 들어가는 마진 0, 패딩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여백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폰트 사이즈 뭐 1REM, 폰트 웨이트도 뭐 노멀.
뭐 이니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UL, OL 같은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 넌 통해서 마커를 제거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R 태그도 지워놓도록 할게요. HR 태그 지우고, 일단 그 다음 바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어, 헤더를 하얀색으로 두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파란 계열로 좀 두도록 할게요. 연한 파란색이 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 뭐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헤더부터 내 스타일을 작성해 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스 섀도우 해가지고 0에 2픽셀에 일단 뭐 4픽셀 해가지고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음, 요 정도 0.2 해가지고 살짝만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뭐 이렇게 주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배경이 약간 이제 푸른색이라서 그냥 푸른색에 맞춰서 연하게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F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밝은 색으로 이제 그림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푸른색이 도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있는 값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색상 조금 푸른 계열로 옮기고 투명도를 이제 좀 낮춰서 해주면은 좀 음, 연한 그림자도 줄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투명도를 낮춰도 연한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서 좀 이제 밝은 그림자를 주려면은 이제 색상을 조금 맞춰주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약간 파랗게 해놨기 때문에 좀 파란 계열의 그림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맞춰주시면 일단은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맞아. 이거를 이그젠플 01, 01? 이그젠플 1 안에 있는 헤더죠.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합시다. 이그젠플 파이픈 1 안에 있는 헤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로고랑 이 내비게이션을 양쪽 끝에 이제 배치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얘하고 얘가 지금 이 나뉘어서 마크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 일단 나란히 배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일단은 플렉스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통해서 이제 포지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냥 포지션 우리가 뭐 해주면 되니까 그냥 레프트 0, 그냥 라이트 0 해주면은 양 끝에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플렉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가능은 하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네 높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직접 고정으로 잡아줘야 돼요. 보통은 뭐 디자인 단계에서 넘어오는 편이니까 뭐 잡혀져 있기는 할 건데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햄버거 메뉴랑 여러 가지 추가를 하고 쉽게 정렬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 주는 게 정렬 방식을 쉽게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를 이용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 두 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져야 되니 얘네들이 이제 대상인 거 정렬 대상인 거죠.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얘네들의 상위 요소인 헤더, 얘가 상위 요소니까 얘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얘가 이제 하위 영역들을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 플렉스 컨테이너로 설정하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해주면 되고요. 플렉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 일단 보면은 이제 마이 브랜드랑 그 다음에 목록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해당하는 이제 얘네가 양 끝에 배치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양 끝에 배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해당하는 이 남는 공간을 이 항목 사이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justify 컨텐츠죠.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이용해 주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오른쪽에 있던 공간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서 양 끝에 배치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하위 영역을 양 끝에 배치하기 위해 해당하는 이제 남은 공간을 두 영역 사이에 할당이라고 할게요. 할당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설정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나란히 배치할 때는 뭐 플렉스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양 끝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양 끝에 배치할 때는 이렇게까지 추가를 한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 옆에 얘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보통 뭐 두 가지이기는 하나, 아까 말했던 여기 안에 넣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그냥 UL 요소를 뭐 두 개 넣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러면 얘네가 뭐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얘네들, 내비게이션 얘도 똑같이 어떻게? 얘도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UL 요소를 뭐 나란히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 만든 다음에 나중에 로그인이랑 뭐 사인업 추가하면서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 끝에 배치해 주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헤더 높이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김에, 위에다가 보통 높이를 뭐 크게 주면 뭐 80픽셀이고, 뭐 작게 주면은 뭐 40, 작게 주면 한 60픽셀 정도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한 64픽셀, 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헤더 안에 있는 로고죠.
뭐야, 로고입니다. 로고라고 적혀 있던데, 로고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러네. 여기도, 음, 일단 하고 나 추가도 한다, 추가를 해야겠다. 일단 로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 1.4, 헤더, 로고, 안에 있는 로고 네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뭐 글자 색도 이제 우리가 계열에 맞춰서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얘가 이제 수평 중앙에 와야 되잖아요. 자, 수평의 중앙에 와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얘가 여기 안에 있는 얘도 중앙에 와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안에 있는 얘네들도 똑같이 나란히 배치를 할 건데, 어차피 얘네들도 뭐가 되어져야 돼? 중앙에 배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해당하는 우리가 얘네들의 지금 두 영역의 높이를 보면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수평이죠. 수평측 크기는 어떻게 되어진다? 컨테이너의 높이만큼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죠? 설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주축의 정렬은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차축 정렬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 온라인 아이템즈랑 온라인 컨텐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줄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 아이템즈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가 이제 주축에 얘가 이제 주축의 정렬 방식인 거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 비트는 썼었고 이제 교차축의 정렬 방식을 해주는데 저스티파이 컨텐츠래. 온라인 아이템즈의 뭐 센터라고 해주면은 뭐 중앙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이렇게 일단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 네, 다만 영역을 보면은 어떻게 영역이 아까 전에 한 위아래 높이까지 채웠다면 해당 내려간 정렬 방식이 이제 늘리기에서 중앙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높이는 딱 컨텐츠만큼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일단은 해두고 그다음에 로고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로고 이미지가 있었으면은 나중에 로고 이미지는 여기다가 채워주면은 됩니다.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보통 이미지 태그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다루는 편이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뭐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우리가 현재 얘가 오른쪽 끝에 왔고, 그중에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돼? 얘네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줘야 되죠. LI 요소들이. 그죠? 그럼 LI 요소들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무엇이? 해당하는 UL 요소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어줘야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그잼플 이래서 헤더의 내비게이션에 UL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교차축 정렬 방식을 중앙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뭐 가운데로 맞춰지게 됩니다.
되어졌나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항목 사이에 지금 여백이 없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빠져 있었던가?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각 하위 항목 사이 여백을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해당하는 얘네들이 일정 간격만큼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갭이라고 주면 됩니다. 해당하는 갭을 통해서 사이 간격을 설정해 주면은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4픽셀 정도로 주면은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얘네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버튼처럼 영역을 좀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버튼 사이에 여백이 4픽셀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4픽셀 뭐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 해당하는 각 이 li 요소 안에 있는 이제 A 요소죠. A 요소들을 이제 버튼처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일단 이거 해놓고 enab에 URL에 그냥 띄고 A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메뉴 이제 링크라고 보면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굳이 LI 요소가 아니라, LI 요소가 아니라 A 요소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누구예요? A 요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LI 요소의 크기를 늘려봤자 어차피 뭐야? 클릭이 되어지는 A 요소는 그대로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텍스트를, 사용자 텍스트를 눌러야 되는 거는 변치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자가 편하게 클릭을 하려면 어떻게 A 요소의 크기도 똑같이 늘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도 늘리고 얘도 늘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그냥 우리가 A 요소의 크기를 늘리면 LI 요소는 그거에 맞춰서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A 요소를 조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 요소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형식입니다. 형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음, 크기와 여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버튼처럼 만들기 위해 블럭 형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너비하고 높이를 고정값으로 두면은 해당하는 이제 버튼의 크기 설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기 속성을 설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내부 여백 속성을 설정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에는 이제 뭐 동일한 페달을 이제 모든 버튼이 동일한 크기로 설정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각 버튼에 맞게 크기가 설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대로 이제 뭐 세 글자인 버튼이랑 예를 들어 세 글자인 버튼이랑 여덟 글자인 버튼의 크기를 각각 안에 있는 내용에 맞게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크기를 다르게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통 이제 각각마다 크기를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때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여백을 통해서 내부 여백을 통해서 버튼의 크기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딱 내용 그냥 딱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내용물만큼만 차지가 되어져 있던 게 여백이 추가가 되어지면서 이제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 맞게 내용물에 맞게 이제 크기를 설정하겠다. 그럼 보통 내부 여백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냥 모두 동일한 크기로 만들겠다. 그러면 크기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해당하는 이 내부 여백을 이용하는 걸 보도록 할 거고 패딩 해주시고 위아래는 8픽셀, 좌우 16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500으로 살짝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요소도 기본 스타일이 있잖아요. 글자 색상이랑 밑줄. 그래서 좀 진한 파란 색이라고 보면 약간 진흑색이라고 보면 돼요. 좀 어두운 파랑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통해서 넌 해가지고 밑줄도 제거를 해줍니다. 좋아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뭐 호버가 되어지겠죠?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과 함께 음, 좀 연한 파란색이랑 진한 파란색으로 글자 색을 뭐 설정해주면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배경이 들어가는 걸 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넣어줄 수가 있다. 보더 라디어스도 넣어줄까요? 8 픽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왼쪽 오른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헤더 내부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우 여백은 위아래는 어차피 충분하기 때문에 좌우만 줄 거예요. 그래서 0에다가 16픽셀 정도로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플렉스 이용해서 이제 상단에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뭐 헤더 또 내비게이션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돼요. 아이고야. 코드도 업로드 되어져 있으니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업로드된 코드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나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로그인이랑 뭐 사인업 얘네 두 개를 배치하고 싶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난 얘를 이제 여기 왼쪽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이제 묶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편하게 하려면, 그냥 메뉴 자체를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다루는 게 편하긴 합니다. 로고로 묶는 것도 있기는 하는데 그냥 하나의 메뉴로 또 다루는 방법으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얘가 여기 왼쪽 그 다음에 로그인과 사인업은 오른쪽에 이제 배치를 할 거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 그러면은 이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영역을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밑에를 UL 해가지고 작성을 해줍니다. 똑같이 일단은 뭐 li에 A 태그 해가지고 로그인 그 다음에 뭐 사인업 뭐 이렇게 뭐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니까 해당하는 UL은 브랜드 왼쪽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UL은 오른쪽 끝에 배치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 이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의 그럼 너비가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혀줘야 돼요? 얘가 브랜드 바로 왼쪽에서부터 여기 브라우저 옆에 끝까지 크기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아니다. 그냥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보면은 해당은 얘가 현재 내비게이션 영역의 크기를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그냥 딱 이만큼만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그냥 딱 이 내용물만큼만 크기가 보통 잡혀져 있고, 얘를 여기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너비 속성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너비 속성 설정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크게 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플렉스 아이템들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이제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해당을 이제 말했던 우리가 이 지금부터 남는 영역이 있으면 지금부터 남는 공간을 이제 각 항목 사이나 이런 걸 배분할 때는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이용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나는 이런 남는 공간 없이 꽉 채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플렉스 그로우를 이용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뭐기 때문에 해당 남는 공간을 각 항목별로 이제 지정된 배율만큼 할당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남는 공간을 누구한테 주면 돼? 해당하는 이 내비게이션 한테만 주면은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이 크기에 그대로 얘는 유지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해 줄 겁니다. 자, 일단은 해당하는 이 로고다. 그냥 해당하는 얘가 이제 그냥 할당하고 남은 영역을 이제 배분받기 위해 플렉스 그로우 속성을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를 0이 1로 설정해주게 되면요. 해당 메뉴가 어디로 와요? 메뉴가 왼쪽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이 얘가 이제 적용이 되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남은 영역을 이 사이에 놓는 건데 해당하는 내비게이션이 그로우로 하면서 어떻게 남은 영역을 싹 다 가져갔죠. 뭐 그 얘기는 뭐야? 현재 여기에는 이제 남은 영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당하는 이제 로고랑 내비게이션 영역이 꽉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역이 채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돼? 해당하는 이제 하위 두 목록을
양 끝에 배치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디스플레이 얘도 똑같이 플렉스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두 UL 요소에 뭐가 되어줘야 되니까 해당하는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UL 요소를 나란히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플렉스 그 다음에 아까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양 끝에 배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 보면은 얘네가 딱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남은 공간을 딱 다 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사이 공간은 이제 뭘로 주면 되냐면 아까 전에 썼던 이제 갭 있죠. 갭을 누구한테 주면 돼? 해당하는 현재 이 로고랑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목록이죠. 이 사이 공간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얘도 헤더죠. 헤더한테 갭을 주면은 됩니다. 갭 해가지고 8픽셀 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뛰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야. 이 정도 뭐 주면은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얘네들 크기 줄어들면은 얘네들이 두 줄로 표시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두 줄로 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한 줄로 표시가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재 A 태그의 글자가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한 줄로 표시를 시키기 위해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쓴다라고 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줄로 표시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헤더에 있는 로고 네임 얘도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음, 노 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 네임이랑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던 A 태그에다가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추가해 주면은 해당 영역이 줄어들어도 계속 한 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플렉스가 생각보다 유용하다. 왜냐면 위치값을 일일이 뭐 지정하고 이런 거 없이 정렬이나 공간 배분 등이 쉽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코드가 업로드가 되어져 있으니 정리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속성이 한 파트 더 있어가지고 음. 원래 이 다음에는 밑에다가 이제 갤러리처럼 이제 그리드 형식을 다룰라 했는데 이거는 일단 좀 진행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볼 속성은 뭐냐면 뭐 지난번에 몇 번 썼던 거기는 한데 801에 트레 음, 트랜지션이랑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션과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두 개는 일단은 변형 또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스타일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SS3에 도입이 되어진 속성이고, 트랜지션은 보통 단순한 움직임, 효과를 표현할 때, 애니메이션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시각 효과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효과 또는 움직임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속성들을 같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우리가 뭐 이동을 하는 효과를 주든 뭐 색상이 바뀌는 효과를 주든 결국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속성들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CSS의 모든 속성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위치 관련 속성, 크기, 박스 모델 관련 속성, 그다음에 색상과 뭐 투명도,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트랜스폼, 속성 등이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종류는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뭐 레퍼런스 같은 거 이제 검색을 해 보면은 아까 뭐 너비 있죠? 뭐 너비 같은 거를 뭐 검색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정보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 테이블에 뭐 yes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아까 트랜지션이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시각 효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누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종류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화면에 영역을 할당받는 속성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NO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해당하는 얘는 이제 시각 효과에 사용이 되어지지 못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는 시각 효과 다룰 때 사용이 되어져도 반영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시각 효과 사용 여부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트랜지션 속성이고요. 자, 그 트랜지션 속성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지션은 얘는 이제 스타일 속성의 값이 바뀔 때 뭐 상호작용이나 또는 이벤트 또는 이제 특정 뭐 시간이나 뭐 상황이 됐을 때 속성 값이 바뀌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바뀌도록 변화시키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라는 값에서 이제 B라는 값으로 바뀔 때 해당하는 얘가 이제 서서히 바뀌도록 하기 위한 게 트랜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될 게 트랜지션은 속성 값을 바꿔주는 속성이 아닙니다. 얘가 속성 값을 바꿔서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속성 값이 바뀔 때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호버처럼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색상이 뭐 바뀌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얘가 바로 바뀌는데 얘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로 서서히 바뀌도록 이제 만들기 위한 효과를 주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련 속성으로 놓고 보면은 트랜지션 있고 그 밑에 진행 시간, 그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 적용 속성, 속도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시간은 말 그대로 얘를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변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해 줄 건지 지정해 주는 거고요. 딜레이는 이제 변화가 시작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바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딜레이를 설정하게 되면은 지정된 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말 그대로 딜레이를 주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프로퍼티는 적용 속성입니다. 아까 앞서 봤던 우리가 앞에 있던 얘네들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들만 적용시키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모두 다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모두 트랜지션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나는 몇 개는 제외하고 특정 속성만 적용되어지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퍼티를 지정해 주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밍 펑션 같은 경우는 속도 함수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듀레이션을 통해서 진행 시간을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대로 얘네가 만약에 뭐 4초를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 4초 동안에 이 값이 변하는 속도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정하게 변화를 준다거나 또는 뭐 점점 빨라지면서 점점 이제 값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설정이 되어진다거나 또는 처음에 값이 증가폭이 컸다가 뭐 나중에 뭐 천천히 줄어들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속도를 지정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설정하기 위한 게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 시간, 아까도 말했듯 변화가 되어지는 이제 시간을 지정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속성값이 시간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도 시간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 단위의 세컨드와 밀리초 단위의 밀리세컨드 단위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밀리세컨드는 1초가 1000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엄청 짧은 순간의 시간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보통 밀리세컨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물론 우리가 뭐 0.2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으로 지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밀리세컨드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밀리세컨드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이제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초가 1000ms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2초, 뭐 200ms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기본이 0초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트랜지션 딜레이입니다. 변화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기 시간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보통은 변화가 바로 되어지지만 해당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지정된 시간 동안 변화가 없다가 시간이 되어지면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시간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듀레이션이랑 똑같이 세컨드랑 밀리세컨드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로퍼티입니다. 트랜지션을 적용할 속성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고요. 특정 스타일만 적용시키기 위해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값이 all이기 때문에 모든 속성을 이제 트랜지션 대상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넌을 하게 되면은 모든 대상을 제외, 또는 속성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된 속성만 적용이 되어지고 쉼표를 구분으로 나열해주면 여러 속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펑션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변하는 속도를 설정하는 속성이고 뭐 리니어부터 이즈인, 인아웃 뭐쭉 있다. 그리고 큐빅 베지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속도 함수를 직접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값은 is예요. 얘가 기본값이라서 일정하게 변화가 되어지진 않고 일정한 속도로 변화가 되어지려면 리니어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큐빅 베지어도 여러분들이 뭐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값이 4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를 지정해서 내가 어떤 속도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얘네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 큐빅 베지어 함수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큐빅 베지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어디 갔어? 여기죠?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그냥 뭐 큐빅, 뭐 베지어라고 입력하게 되면 맨 위에 공식 사이트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 다홍색이랑 청록색의 이제 뭐야 두 점이 있는데 해당 위에 점을 이동시켜서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해당은 X축이 시간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세로축 수직이 이제 진행도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진행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뭐야? 여기는
빠르게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되어지는 거고, 근데 완만한 구간은 뭐야? 긴 시간 동안에도 진행도가 많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천천히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두 점에 이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사각형 박스인데 해당하는 맨 끝에 얘가 1이 이제 1이 이제 100%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하는 얘네들의 좌표를 이제 이 소괄호 안에다가 각각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프리뷰가 있죠. 프리뷰와 함께 우리가 기본, 아까 CSS의 기본 값들인 얘네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 시간, 슬라이드 막대로 조절해주고 고를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 시간은 모두 진행 시간 둘 다 똑같지만 속도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해당하는 이 점은 반드시 뭐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바깥에 벗어나도 똑같이 동작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거를 뭐 개발자 도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최신 버전일 거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 펑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큐빅 베지어가 표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뭐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움직여서 만들어 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개발자 도구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 새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다거나 이래버리면 당연히 다 초기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놨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복사하기 전에 새로 고치면 된다거나 다른 값으로 바뀌면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 일단은 뭐 안전하게 그냥 사이트에서 이제 다뤄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고 카피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속성 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큐빅 배지요.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이 네 가지 속성을 한 번에 설정하기 위한 게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속성, 그 다음에 진행 시간, 속도 함수, 지연 시간,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다 기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이 듀레이션은 기본 시간이 0초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를 주려면 얘는 이제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값들이 사용이 되죠. 얘는 기본값이 올이었고, 얘는 뭐 이즈였고, 딜레이도 0초, 뭐 이렇게 기본값들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해당하는 뭐 배경색을 2초 동안 서서히 변화를 줄 거고, 해당 얘가 이제 1초 뒤에 이제 반영이 되어진다. 또는 뭐 1세컨드 리니어라고 하게 되면은 1초 동안 서서히 변화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또는 그냥 3세컨드, 3초라고 지정하게 되면은 듀레이션만 3초로 설정이 되어지게 돼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일단은 위에다가 H1의 트랜지션이라고 해주고 컨테이너 1에다가 그래 일단 컨테이너 1만 해주고 박스는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자. 해주고 컨테이너 1의 너비 400, 높이 400, 어이구야. 보더 3픽셀, 마진 20픽셀의 오토 뭐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냥 박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죠.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뭐 컨테이너 1에다가 내가 더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배경색을 뭐 아무거나 하나 뭐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가 대면은 일단은 색이 이제 바로 바뀌게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던 뭐 우리가 나는 얘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일단 트랜지션을 적용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션 해가지고 무조건 무엇을? 듀레이션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1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대면 어떻게 되죠? 얘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고 보면은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보더 만약에 컬러도 뭐 레드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테두리 색상도 1초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지연 시간이죠. 그 트랜지션 딜레이인데 500ms 0.5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바로 알겠지만 얘가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0.5초 뒤부터 변화가 시작이 0.5초 뒤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갈 때도 그 다음에 벗어날 때도 0.5초 뒤부터 변화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마우스 커서나 뭐 이런 게 잠깐 또는 빠르게 지나갔을 때 효과가 진행되지 않도록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벗어날 때는 바로 그냥 반영이 되어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지연 시간을 호버한테 주면은 됩니다. 그냥 마우스 커서가 들어갈 때만 딜레이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다음 벗어나면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 벗어날 때는 지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얘도 뭐 호버한테를 넣어주면은 이제 들어갈 때만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고 뭐 벗어나면은 그냥 아예 바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트랜지션 적용 속성입니다. 아까 말했듯 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지는 모든 속성들이 반영이 되어지고요. 그중에서 나는 이제 해당하는 뭐 배경만 서서히 변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경 속성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트랜지션에 이제 프로 퀄티이고요.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알겠지만 배경이 아니 뭐 테두리 색이 어떻게 되어져요? 테두리 색은 바로 변화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트랜지션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시간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테두리는 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뭐 속도 함수입니다. 어, 트랜지션, 이제 타이밍 펑션.
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값은 뭐 is라고 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linear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큐빅 뭐 베지어를 이용해 주면은 된다라고 했어요. 뭐 기본값들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저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서 뭐 아무거나 하나 잡고 뭐 넣어 주면은 됩니다. 근데 배경색이라서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좀 판단하기 힘든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동하는 걸로 보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음. 뭐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 주고 적용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커서 올릴 때 뭐 배경이랑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다가 그냥 살짝씩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A 태그죠? 여기다가 보통 이제 트랜지션을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정말 잠깐만 주면 되기 때문에 뭐 길면은 200, 짧으면 150 정도를 준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표시에 그냥 서서히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약간의 잔상 비스무리하게 남는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제 쪼끔 이제 뭐 영역에 대한 뭐 이동이나 좀 영역의 큰 부분에 뭐 색상을 바꾼다고 하면은 뭐 400 밀리세컨드 정도가 기본 속도라고 보면은 됩니다. 음. 뭐 이렇게 일단 뭐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이 잦은 아까처럼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동이 잦기 때문에 효과를 굳이 오래 둘 필요가 없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 아까 150 내지 200 사이 정도를 보통 많이 준다라고 보면은 돼요. 음. 자 그러면 한번 뭘 해 보시면 되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해당하는 이제 아까 컨테이너 2를 만들어 주시고 컨테이너 2에다가 그냥 너비 똑같이 뭐 400, 400으로 해도 되시고 또는 지금 여기는 400, 300인데 일단은 너비 400에 높이 그냥 400, 400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가면은 안에 있던 박스가 100 곱하기 100 사이즈예요.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상자가 200 곱하기 200 사이즈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로 올라가면은 이거죠. 어떻게 해당 200 곱하기 200에다가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면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스타트 시작일 때 스타일이 되어질 거고 얘는 이제 마우스 커서 올라갔을 때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크기는 400 곱하기 300이고 여기 박스는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파란색 사각형은 이제 200 곱하기 200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일단은 밑에다가 컨테이너 2를 만들어주고 컨테이너 2는 그러면 이제 이 검은 테두리가 되어질 거고 이 안에 이제 작은 박스가 보여져야 되죠.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컨테이너 2의 너비 아까 뭐 400에 높이는 뭐 300. 똑같이 이제 수평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좌우 오토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더 똑같이 뭐 주도록 하고 그러면은 일단 뭐 이처럼 뭐 보여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2 안에 있는 박스 선택해 가지고 일단 처음 크기는 100 곱하기 100이다라고 했어요. 뭐 배경도 일단은 뭐 원하는 색상으로 하나 뭐 넣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컨테이너에 뭐야 우리가 컨테이너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 박스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변화가 되어지게 하기에는 우리 박스가 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우스가 따라 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따라 움직이기는 힘들 거니 어디를 기준으로 이 컨테이너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은 박스가 움직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마우스 커서 올랐을 때 얘한테 올라갔을 때 박스가 변화가 되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컨테이너 2에다가 호버를 넣어주고 이제 하위 요소인 박스를 선택해서 움직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만 200픽셀, 200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일단은 마우스 커서 올라갔을 때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박스에 마우스 커서를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2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변화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동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딱 고정값이라서 그냥 어떻게 해주면 그냥 여기다 뭐 마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마진 FT 값을 뭐 200픽셀을 주면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른쪽 끝에 이동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가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값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도록 트랜지션, 듀레이션만 뭐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냥 뭐 트랜지션으로 한 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뭐 여기다가 뭐 400ms 하게 되면은 어떻게 페달 오른쪽으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 같은 보통 이렇게 큰 움직임을 뭐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만들 때 해당하는 우리가 뭐 호버나 이런 것처럼 특정 액션이나 뭐 상호작용 취했을 때 값이 바뀌면 서서히 바뀌도록 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나는 정말 난 시각 효과를 만들고 싶어. 이처럼 뭐 이동을 하거나 뭐 변화를 요소의 형태로 변화를 주는 효과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애니메이션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각 효과를 만들고 적용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얘는 다소 복잡한 효과를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트랜지션 통해서 그냥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변화를 주긴 했지만 나는 만약에 이 사각형 해당하는 이제 테두리 따라서 뭐 이렇게 쭉 이동이 되어지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우리가 뭐 일단 기존 자리에서 오른쪽 이동하고 아래 이동하고 왼쪽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스타일의 각 지점, 처음 상태, 그 다음에 각각 변화가 되어지는 각 지점이 있죠. 우리는 이 각 지점을 우리가 키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키프레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키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시각 효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속성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CSS의 추가 규칙을 하나 이제 봐야 되는데 CSS는 CSS의 블럭 외에 이제 추가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골뱅이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n룰이라고 하는데 이 키프레임즈 내에 퍼센트 단위로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스타일 변화를 어떻게 줄 건지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도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작성해 주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0%는 from, 100%는 to라는 키워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at 키프레임즈와 함께 뒤에는 이름을 작성해 주면 되고요. 보통 이름은 효과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해당하는 뭐 회전이 되어졌든 뭐 이동이 되어졌든 반짝임이 되어졌든 해당하는 효과 이름이 작성이 되어지면은 되고 이제 진행도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제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롬이 시작점 2가 끝나는 지점이고 이 사이에 백분율을 통해서 원하는 지점에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상태 스타일 속성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함에 따라 속성 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 건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애니메이션 관련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관련 속성은 다소 많습니다. 그래도 시각 효과를 다루기 위한 속성들이 추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관련 속성이 좀 많은데 일단은 키프레임되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엔룰 추가 규칙인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추가 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속성이 애니메이션 네임입니다. 아까 전에 있던 이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외에 딜레이, 듀레이션, 그 다음에 타이밍 펑션 뭐 이렇게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지연 시간, 진행 시간, 속도 함수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자, 그다음 추가로 이제 볼 거는 다이렉션입니다. 얘는 진행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롬에서 투로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해당하는 이제 음. 해당 이제 얼터네이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해당을 이제 우리가 해당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또는 아예 그냥 역선으로만 동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 그리고 이제 필 모드는 이제 최종 상태의 뭐 스타일인데 우리가 반복 횟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값이 바뀔 때 서서히 바뀌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속성값이 바뀌어야 되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애니메이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요소에 바로 시각 효과 이 애니메이션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한 번만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반복 횟수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세 번이면 세 번, 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뭐 무한이면은 무한대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세 번이야 또는 다섯 번이다라고 했을 때 이 횟수를 다 모두 끝난 다음에 최종 상태의 스타일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뭐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처음 상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끝났을 때 상태를 유지할 거냐의 차이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네, 플레이 스테이트는 진행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듯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은 그냥 바로 계속 수행이 되어지는데 해당은 이제 우리가 뭐 일시정지 진행 상태를 플레이 스테이트라는 속성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H3의 컨테이너 3
안에 박스 만들어 주시고요. 음, 똑같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2 만든 것처럼 안에 박스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3 너비랑 높이 보더도 뭐 똑같이 그냥 400 곱하기 40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스 뭐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각 효과를 간단히 만들어 줄 건데, 자, 아까 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스타일 시트 영역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고요. 키 프레임즈와 함께 뭐 무브라고 할게요. 공가로 작성해 주면 되고요. 자, 시작점은 from, 끝나는 지점은 to입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그냥 뭐 마진 뭐 레프트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진 뭐 레프트 0 픽셀. 그다음에 마진 레프트 뭐야? 레프트 뭐 200, 300 픽셀. 뭐 이렇게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각 효과 이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애니메이션 네임이다라고 했고 이때 시각 효과 키프레임즈에 있는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 효과 진행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듀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뭐 1초 지정해 보도록 하죠.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얘가 수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횟수가 한 번 수행이 되어지고요. 수행이 끝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각 효과 최종 상태를 애니메이션 이제 필 모드라고 했고 기본값은 백워드로서 일단은 시작값으로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로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끝나는 지점에서 최종 상태가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일단은 시각 효과가 끝났을 때 어떤 상태의 스타일을 유지할 건지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각 효과 횟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 한 번 수행하고 이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이고요. 뭐 3이라고 하게 되면은 3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해당하는 뭐 4번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4번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뭐 하냐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9999 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뭐 9999번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냥 사용자가 계속 뭐 켜두면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뭐 하냐는 방법이
이 인피니트라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무한히 동작이 되어진다. 좋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효과, 뭐 진행 방향이에요. 애니메이션, 네, 다이렉션이고요. 일단 기본은 노말인데, 자, 얼터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해당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반복 수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얼터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획이에요. 얘가 이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당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적용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얘가 가는 거 횟수 한 번, 오는 거 횟수 한 번입니다. 갔다가 오는 게 횟수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번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갔다 가는 거 한 번, 오는 거 한 번, 그다음에 가는 거 한 번으로 세 번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도 각각 따로 카운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각 효과 진행 상태인데 애니메이션은 플레이 스테이트예요. 기본 값은 러닝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퍼즈 하게 되면은 얘가 멈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퍼즈 하게 되니까 이번에 얘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컨테이너 3에 마우스 커서 올렸을 때 여기서 또 러닝이라고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컨테이너 3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박스를 퍼즈해서 이제 러닝으로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져?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안에 있던 박스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무한으로 바꾸어서 이제 마우스 커서 가져다 대면은 움직이는 거고 떼는 순간 떼는 시점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음, 좋아요. 일단 뭐 시각 효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폼 속성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 하나와 함께 레이아웃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뭐 시각 효과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각 효과 다루는 경우에 이제 쓰는 거라서 이렇게 보면은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한번 오늘 복습해 주시고 아까 말한 다음 시간에 뭐 트랜스폼 보면서 시각 효과 얘네가 지금 우리가 그냥 프롬 2밖에 안 했는데 일단은 앞에 이제 각 지점 여러 지점 넣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고 질문 있나요? 없으면 출석을 부르도록 하죠. 광유란 씨, 박혜은